눈으로 보는 스마트한 세상, 헬로 스마트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융과 건강 관련 어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관리 툴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나 교류를 포함하는 단어에 수식어처럼 소셜이란 말이 붙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것 역시 소셜 네트워크 혹은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속하는 트위터, 일명 파랑새 어플이라고 하죠. 트위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볼까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트위터의 공식 앱인 트위터와 트윗데크, 트윗캐스터, 트윗카, 플럼, 트윗드로이드가 있습니다. 먼저 트위터는 트위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 앱으로 멘션은 물론 다이렉트 메시지까지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인기 주제를 골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윗데크는 리스트와 칼럼을 많이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평이 좋은데요. 페이스북부터 구글, 버즈, 포스퀘어까지 계정 등록이 가능하고요. 트위터 복수 계정을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윗캐스터의 경우 다른 트위터 앱들과 마찬가지로 친구들과의 대화는 물론 친구 추가, 관리가 용이하고 즐겨찾기와 리스트 관리가 쉽다는 특징이 있고요. 트윗카는 심플한 UI로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과 상대방의 말을 리트윗할 때 자신의 말을 덧붙여 보내는 쿼트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한 번 타이핑한 해시태그가 기억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플럼은 안드로이드 트위터 어플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140자가 넘는 트위터를 타임라인에서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미지 파일이 있을 경우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각 트윗을 클릭하면 이전에 어떤 트윗이 오고 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히스토리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멘션이 왔는데 무슨 내용에 대한 멘션인지 알 수 없을 때 정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윗드로이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대화나 친구 추가는 물론 내 주변의 트위터 사용자들을 검색할 수 있고 사용자 추천을 통해 친구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개봉했던 소셜 네트워크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페이스북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욱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앱에서는 글을 쓰고 내리는 것은 물론 이 친구 추가, 채팅, 사진 올리기 등 페이스북의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후스위트는 페이스북 관리는 물론 트위터와 포스퀘어까지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고챗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채팅을 즐길 수 있고 위젯이 있어서 더욱 편리하죠. 이외에도 페이스북 친구들끼리 무료 통화할 수 있는 보니지 앱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페이스북은 대부분 웹페이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성 때문인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관련 앱은 생각보다는 적은 편이어서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경우 유저들이 직접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라면 소통의 장소에 모여 얘기를 나누듯 네트워크를 펼치는 유저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잇글링의 경우 관심 주제를 이어쓰면서 각자의 관심거리는 물론 정보와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신개념 SNS 어플입니다. 물병 편지는 지리 정보가 결합된 커뮤니티 서비스로 물병 안에 편지를 넣어 흘려보내는 장면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쪽지를 보내면 현재 위치 또는 랜덤으로 돌아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형식이죠. 하이데어 애플리케이션은 내 주변 친구 확인은 물론
무료로 쪽지 보내기 등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SNS 어플이고요. 내가 간 곳에 발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의 아이민 앱은 GPS 기능을 활용해 현재의 위치를 확인한 후 글을 남길 수 있고요. 다른 유저들의 경험을 글이나 사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형 포스퀘어라 불리는 시온 역시 방문한 장소에 사진과 해당 장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데요. 에헴이라는 재밌는 버튼을 누르면 내 주변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전기 역할을 하는 티클의 경우 설치된 폰끼리 전화통화 형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 외에도 문자를 주고받는 형식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카카오톡의 경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상관없이 스마트폰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메신저 어플입니다. 푸시 기능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사진, 동영상, 연락처 등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MN토크는 메신저 어플이 많아지기 전에 개발됐던 앱으로 윈도우 모바일, 안드로이드, iOS를 모두 지원하는 몇 안 되는 메신저 앱입니다. 다음에서 개발한 마이피플은 문자 대화나 알림, 자동 등록 등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음성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음성 쪽지 기능을 추가했고요. 컴퓨터에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이외에 인터넷 메신저의 대표격이었던 MSN톡은 그룹 채팅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고 프로 버전은 파일 전송 기능까지 있죠. 네이트온 앱의 경우 인터넷상과 똑같은 조건으로 무료 문자, 메일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됐던 바이버라는 앱을 혹시 아시나요?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MVOIP 앱인데요.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무료 통화가 가능한 MVOIP 앱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인터넷 전화 앱으로는 스카이프입니다. 스카이프는 스카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끼리 3G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무료 통화가 가능하고 유료이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는 물론 유선 전화로도 발신이 가능한데요. 또 1명 이상의 친구들에게 인스턴트 메시지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음질의 통화 상태가 아닌 점과 항상 스카이프 앱을 켜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의 프링도 가입자 간의 무료 통화는 물론 영상 통화까지 3G 환경과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탱고는 안드로이드 폰은 물론 아이폰 유저와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에서는 일정 요금제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MVOIP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신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유저답게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한 필수 애플리케이션, 공부하기 위한 여러 앱도 알아볼까요? 전 국민 교육 열풍의 중심인 영어 관련 앱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영어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엔조이 보카 라이트 영어 단어와 카카 플래시카드 앱이 인기입니다. 영어 단어를 학습할 수 있고 마치 카드를 넘기는 듯한 액션으로 단어 암기뿐 아니라 단어 설명까지 영문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는 굿모닝 팝스 mp3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고요. 스터디 마스터 영어 한자 공부 스터디 마스터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문제집으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워드 메모리는 일어, 영어, 한자, 중국어 등 시리즈 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어의 경우 3,600단어와 1,300문장 등을 지원해 앱 중에서도 많은 단어량을 보유하고 있고 각 어휘에 맞는 음성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워드로이드 단어장 플래시카드는 플래시카드 기반으로 단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요. 단어 테스트, 단어 짝 맞추기, 단어장 관리, 음성 파일 다운로드까지 여러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수별 한자 학습은 1급에서 8급까지 난이도별로 정리돼 있고 플래시카드 형식 지원과 복습 기능, 한자 단어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 영어 회화의 경우 리사 켈리의 직장인 일상 회화 앱을 들 수 있는데요. 핵심 문형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겪는 에피소드를 통해 영어 회화를 알려주고 있어서 재미와 함께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사자성어 앱은 상식이나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수능 시험에 나오는 사자성어를 보여주고 있고 게임과 단어장 기능을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지식인처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과 답변들로 이루어지는 지식로그 앱은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들에게 귀한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네요. 더 많은 앱이 내 폰에 담긴 만큼 정리하지 못한 메모리들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확인하는 작업 없이 방치하는 습관이 스마트폰의 성능이나 속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만큼 중간중간 파일 정리나 백업, 백신에 틈틈이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파일 관리자 앱인 에스트로는 앱의 제거와 백업 기능을 지원하고 SD카드 관리, 프로세스 관리 기능도 지원합니다. 또 탐색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폴더와 파일을 옮기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능의 ES 파일 관리자도 유용한 앱 중에 하나인데요. USB 연결 없이 무선랜을 이용해서 어디에서든 스마트폰으로 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고요. 파일을 주고받거나 각종 앱을 설치할 때 문서 작업 등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관리자 못지않게 OS 메모리 관리 앱도 잊지 말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불필요한 앱이 실행되어 있으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배터리 소모도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드밴스드 태스크 킬러는 안드로이드 유저라면 대부분 사용하고 있거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관리 앱인데요. 불필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앱을 꺼서 램을 확보해 좀 더 부드럽고 빠른 성능을 맛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태스크 킬러도 있는데요. 태스크 킬러는 아직 한글판이 안 나왔지만 쉬운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앱을 관리할 수 있고 위젯을 통해 장여 메모리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메모리 부스터는 태스크 관리는 물론 메모리 상태를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어서 많은 유저들에게 인기 있는 앱입니다. 또 패스트 리붓은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리를 리셋해주고 폰의 구동성을 높여주는 앱인데요. 어플을 실행시키면 1, 2초 후 배경 화면으로 자동 메모리 리셋이 되기 때문에 태스크 킬러와 비교했을 때 세팅이 간단하고 프로세스와 백그라운드까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드로이드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앱과 교육, 스마트폰 관리 툴 앱을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설치해 살펴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앱을 찾아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제왕, 아이폰의 앱들을 한가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